네, 여기도 이슈 오늘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줄여서 용모실이라고 하죠 요즘은. 아, 그래요? 네, 청와대를 대신할 명칭을 두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용화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네. DH, 그러니까 드래곤 하우스. 용의 집. 용산이어서 용.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블루하우스를 이제 줄여서 BH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DH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름은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랬다면서요. 앞으로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이제 국민 공모를 받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윤 당선자 자신이 밝힌 게 직접 영어로 이 PH였다고 하니까 당분간 그렇게 쓸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굳이 왜 영어로 해야 되는 거냐. 미국의 이제 화이트 하우스는 백악관이니까 피플스 하우스는 그러면 이제 국민관이냐. 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인민의 집 혹은 민중의 집이 되는데 그러면 유럽에 있는 좌파 정당들 피플이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뭐 그렇죠. 네,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예. 이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랑 어울리는 거 맞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명칭은 그렇다 치고 네. 집무실 이전 계획은 지금 뭐 큰 그림이 나온 겁니까? 일단 당선자가 이제 공언했던 대로 5월 12일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 본 집무실이 마련되는 2층으로 다시 옮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를 또 두 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국방부가 완전히 이사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국방부 청사 2층에서 4층까지가 이제 메인층인데 네.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아직 이제 이사를 못 나갔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이사를 완전히 끝내고 나면 6월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본 집무실로 대통령이 옮겨가게 될 예정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라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이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예. 일단 새 대통령 관저로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이 확정이 됐는데 역시 리모델링까지 또 시간이 필요해서요. 네. 윤 당선자는 약 한 달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청사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서요. 한 7, 8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주변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인수위 같은 경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서울의 교통 혼잡이 공원으로 해결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올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아빠는 교수님입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 계속해서 새로운 찬스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교수인 아버지의 수업을 정 후보자의 딸이 수강을 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게 될 수도 있죠. 같은 학교를 다니게 아니, 되면. 뭐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안 지켰다는 거죠. 2019년 1학기 때인데 경북대 의대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의료정보학 강의 담당 교수가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제 5명이었는데 그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이었던 정 후보자의 딸이 이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북대가 2019년 3월부터 교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에는 소속 학장을 통해서 총장에게까지 이제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출석이나 과제 제출, 시험 이렇게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한테 제출을 하고 학과장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 찬스를 철저히 막겠다라는 의도인 건데 정작 정 후보자가 이제 자녀 강의 신고서를 제출 안 해가지고 뭐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성적 얼마 줬대요? 그건 안 나왔습니까? 성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쨌든 딸한테 학점을 줬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인이 된 셈이고 정 후보자는 이게 이제 팀 티칭 강의였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 학기에서 강의한 건 1시간밖에 안 된다. 5명 교수가 함께 했다? 그렇습니다. 여럿이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도 혼자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이런 해명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분은 끊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양파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대학교 학교 식당 일명 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게 최고 장점으로 꼽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의 학교 식당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일부 메뉴 같은 경우는 7,000원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학식이? 하는데, 네, 학교 식당 같은 경우에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3-4,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좀 이 격세지감이다. 이런 느낌을. 혹시 학교 다니실 때는 500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300원에서 500원. 300원 정도에서. 네. 하여튼 7,000원이 되면 좀 이 가격에 맞는 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학생회관 이제 식당에 올라온 메뉴를 한 학생이 글을 썼는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게 할인받아 7,000원이라는 제목인데 부실해 보이는 상차림 사진을 첨부를 하면서 임대료도 싸, 수요 예측 쉬워, 퀄리티 낮아도 돼, 야간 주말 운영 안 해, 인테리어 홍보 아예 신경 안 써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적자라면 때려치우세요 진짜라는 이제 분노를 이제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전에 저희가 버스 기사님들의 그 식당 사진을 하면서 너무 부실하다는 점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학식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분노의 그 어떤 그 게이지를 다른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같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차라리 나가서 먹고 만다라는 이제 분노에서 그칠 게 아니고 학내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이 접근을 한다면 예.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볼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추천치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